거칠 것 없는 이 당당함. 무쏘. 어떤 길에도 든든하다. 강인함으로 기억되는 차. 명작 무쏘.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훈입니다. 자, 오늘도 추억의 차 시리즈 대한민국 SUV 역사에 큰 환행을 그은 바로 쌍용 자동차의 무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차인데 가지고 왔어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고급 SUV로 통했던 그런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버지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아닐까 사실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이 무쏘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1993년도에 처음 출시를 해서 2005년까지 판매가 됐고 약 13년 동안 25만 대라는 판매량을 자랑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무쏘는 사실 1990년도 1월부터 4년 동안 3,200억 원의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무쏘의 프로젝트명은 FJ라고 하는 퓨처 지프, 미래의 지프란 뜻으로 1993년 7월 23일 날 출시가 됐다고 사실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쏘란 이름은 코뿔소의 순수한 우리말로 사실 봐주면 되는데요. 그 SUV들만 날렵하고 이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대 정통 SUV들은 투박하고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 이미지를 대표하기 위해 이 무쏘는 이름 자체도 강력한 무쏘, 힘, 그 코뿔소로 여러분들 그냥 받아버리고 그냥 가잖아요. 제가 좀 코뿔소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해도 아차 싶었다 진짜. 자, 어쨌든 SUV에 강력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왕실 교수 켄 그릴리 교수가 직접 디자인을 했고요. 돌고래를 형상화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유선형적인 느낌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 무쏘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옆에 사이드에 데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 데칼이 원래 그 돌고래가 바다를 헤엄쳤을 때 일어나는 그 파도를 형상화했다고 사실 합니다. 이 무쏘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 2천만 원 초반, 오토 집어넣으면 500만 원 정도 비싸서 2,500만 원 정도가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국내 최초로 ABS 안전장치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국내 최초 SUV 역사상 처음으로 사륜구동을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 사륜구동이 아니라요. 보통 이게 하이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그 정차한 이후에 이거를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무쏘는 70km 이상 속도에서도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전자식 사륜구동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 무쏘가 다이너스티라고 여러분들 알까 모르겠지만 그 그랜저의 후속 모델, 고급 모델로 다이너스티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그 프로 옵션 다 집어넣으면 4천만 원 정도 중반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 무쏘 500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5천만 원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였죠. 엔진도 얘가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모델인데 직렬 5기통에 2.9리터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차량은 3200cc 3.2 가솔린 엔진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괴물인 거죠. 거기에 실내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 럭셔리의 끝판왕을 사실 만들었죠.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겐 거의 안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대 한정판 중에 100대 미만의 소량만 우리나라에 판매가 됐고요. 400대 이상은 전량 다 수출을 나갔다고 합니다. 좀 아쉽긴 해요. 그거 보고 싶었는데. 일단 디자인만 봐도 투박함의 상징. 요즘엔 좀 연비를 위해서 차의 무게를 줄여나가는 추세인데요. 이때만 해도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강철 다 때려박고 안전모 해가지고 무겁고 얘 아까 전자식 사륜구동이라고 잠깐 이야기했죠. 전자식 사륜구동 요즘에는 배분식 이래가지고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뒷바퀴에 좀 더 많은 힘을 해서 효율을 막 늘리는데요. 얘는 전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네 바퀴 그냥 그대로 모든 힘이 5대5예요 진짜 그 바퀴 4개의 모든 힘이 골고루 분산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연비가 진짜 개똥이란 얘기예요. 그냥 길바닥에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무겁죠. 이 당시엔 연비를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연비의 기술력이 좋지 않아서. 그냥 리터당 한 2, 3km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람보르기니 이래가지고 2, 3km 그러면 약간 허세도 좀 있고 이런데요. 얘는 진짜 리터당 2, 3km예요. 이거 왜 열었냐? 지금 말이 좀 샜는데 이 엔진은 벤츠 E클래스 1, 2, 4에 들어갔던 엔진과 동일한 엔진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사실 봐주시면 됩니다. 124 E클래스는요 자연흡기 엔진이지만 얘는 인터쿨러가 들어가서 연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쌍용 마크가 있지만 엔진 고유 자체 잘 찾아보면은 벤츠의 마크가 그대로 다 있어요. 이 무쏘도 좀 재미난 게 있어요. 199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출시를 했다 그랬잖아요. 1994년도까지는 벤츠에서 만든 수입 완제품 엔진을 받아다가 조립을 해서 출시를 했다면 94년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벤츠 엔진을 제작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력은 벤츠 엔진이지만 실제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사실 봐줘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오우씨, 이거 왜 무거워서 들리죠? 이만큼 무거운 겁니다. 이거 잘 달려야 돼요. 저 죄송합니다. 차주분 지금 이거 괜히 마음 아프네요. 그리고 이 엔진을 벤츠 엔진을 사용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97년도 수동 모델이 아닌 자동 오토 모델이에요. 601 프레스티지 TDI입니다. 왜 601이냐? 이 들어간 엔진의 이름이 601과 602가 있어요. 그 엔진의 이름을 따서 모델명이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DI라고 그러면 요즘에 포스바겐이랑 뭐 아우디의 TDI 엔진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 TDI 엔진이 아니라요. T, 터보, D, 디젤, 인터쿨러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공부하느냐고 뒤질 뻔했다. 자, 어쨌든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냐? 이 차는 사실 외관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런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를 횡단했던 그런 이력, 다카를 랠리에서 2등을 했던 이력과 영국 황실 호위 차량으로도 납품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고요. 유럽에서는 이 무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는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쌍용에서는 이 무쏘의 후속작으로 카이런을 지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카이런이 폭망을 했잖아요. 때문에 무쏘의 후속작은 사실 제가 봤을 땐 렉스턴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렉스턴에도 벤츠 엔진이 들어가죠. 아마 이 영상 이후에 렉스턴 시승기가 올라오니까 그것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로 가죠. 와, 이 투박한 디자인을 한번 보세요. 근데 차 자체 높이도 굉장히 높고요. 요즘 SUV들을 보면은 막 아름다운 선, 날렵한 디자인 막 이런 것들이 좀 대세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출시했었던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은 SUV 하면은 투박함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델을 사실 생각이 합니다. 이 선들을 진짜 보면 그냥 직각에, 근데 이런 기 자체가 사실 멋이거든요. 내구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부품을 교환한 흔적도 많이 없고요. 이쪽이 트렁크인가요? 여기 있네요. 네, 그렇죠. 세게. 우와, 유압식이네요, 이거는? 네, 그치. 이게 유압식이 아니면은. 그죠? 제가 또 큰 이상한 소리를 했네요. 자, 이 차량은 유압식으로 이렇게 열리는데 애초에 강철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열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예전에 일을 했을 때 우리 아버지도 물건을 많이 싣고 해야 됐는데 이 무쏘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억의 차를 둘러보면 옛날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차를 탈 때 단순히 이동수단으로만 보지 말고요. 이런 하나하나의 추억들을 생각을 하면서 만나는 것도 진짜 나중을 생각했을 때 정말 재미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슈바 힘이 좀 세요. 이거 갈았어요, 슈바? 네. 이거 간 거죠? 이거 잘못하면 통 날라가요. 그죠? 근데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 빡 치면 이거 그냥 갑니다. 그리고 실내를 둘러보기 전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시트, 운전석 자체도 뜨거워. 요즘에 나오는 SUV들은 이 뒷좌석에 등받이가 안 접히는 그 뒤로 안 눕혀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반해서 이 무쏘는 뒷좌석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접혀서 많은 것들을 이 안에서 사실 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자, 운전석으로 넘어가죠. 자, 이 무쏘의 실내 진짜 저 지금 일단 한 번 더 놀란 게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시급 설명서, 보증서. 야, 이거 입힐 때도 조심해야 돼. 여기 보면은 미쳤다. 약간 그 느낌 아니에요? 1997년도 7월. 뭐요? 족보 그러니까 집안 이제 가보 양반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 와, 차량 보증서 미쳤다. 진짜 옛날 생각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서비스 안내서 이런 거 보면은 서비스했던 거 1997년도 막 여기 써있고 진짜 미래가 아닌 과거로 돌아가는 그 느낌이 그대로 듭니다. 이 차의 주행거리가 무려 23만 밖에 안 돼요. 키로수가 굉장히 짧은 나름 이 정도면 무쏘는 거의 새 거죠. 아직 길들이기도 안 끝나. 그죠? 한 23만이면 이제쯤 길들이게 될 때쯤. 30만 정도에 딱. 맞아요. 우리 지금 차주분이 너무 잘하는데 30만쯤 돼야 이 무쏘는 길들이기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쌩쌩한 녀석, 이제 달릴 때가 된
그런 모델이라고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들이 에어백 핸들입니다. 이 안에 에어백이 들어가 있어서 이건 TDI나 상위 모델에만 들어가 있던 그런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죽도 다 천연 가죽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당시 모델들 조금 밑에 등급 모델들은 사실은 뭐 가죽이 아니라 인조 가죽이라든지 또 그 레저 같은 좀 저렴한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무쏘에는 천연 가죽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고, 와이퍼도 수동이 아니라 전자식 오토 자동 있잖아요. 비 올 때 오토 돌려놓으면 자가 알아서 하는 거, 그런 오토가 사실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그거예요. 이제 그 4륜구동, 전자식 4륜구동이라서 평상시에는 2륜, 그리고 필요시에서는 4륜 하이, 그 다음에 4륜 로우 같은 전자식 4륜구동으로 돌아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풀 오토 에어컨, 이게 이 당시의 차들에서는 되게 획기적인 그런 옵션이라고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무쏘의 내구성은 어떤지 아직 23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쨍쨍한 녀석이거든요. 한번 직접 타고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죠. 이 들리세요, 여러분들? 이게 그 예전 아버지들 차에 이제 딱 문이 열려 있으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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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많이 났는데, 야, 옛날 생각납니다. 90년대 우리 아버지 차도 이런 소리가 났었는데, 아버지랑 어렸을 때가 가장 아무 걱정 없이 살 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 아버지랑 했었던 추억들, 어머니랑 했었던 그런 만들었던 추억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추억의 차 무쏘를 타고 한번 간단하게 돌아볼까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게 보면은 이 차주분께서 예전에 대한 그런 추억들을 넣어놨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경고등 그리고 이런 스티커들에 대한 것도 그대로 사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가 잘 된 차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컵홀더가 요즘에 나온 차들은 당연히 붙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만 해도 이런 컵홀더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96년부터일 거예요. 96년부터 나온 무쏘에는 이렇게 중앙에 컵홀더까지 있다라고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만 킬로를 주행한 아직 길들이기가 끝나지 않은 무쏘를 타고 한번 간단하게 돌아볼까 합니다. 야, 근데 이것도 있다. 90년대 차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핸들 돌리는 거. 이거는 뭐 빼놓을 수 없는 국룰이었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직렬 5기통이 들어간 디젤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나온 이 벤츠 엔진의 직렬 5기통은 이 직렬 5기통만의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타면은 와, 저 부드럽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 당시에 나온 차들은 편의 기능이란 게 사실 많이 없어요. 운전이 쉬워 보이진 않지만 이 차 자체 안에 뭐 유리도 크고 사이드 밀러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운전이 그렇게 꼭 어렵지는 않다 라고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우리가 주행하면서 느끼는 게 엔진의 소음도 정말 되게 조용해요. 물론 이 차를 타고 많이 주행을 해본 건 아니지만 23만 킬로 그리고 88만 킬로를 주행한 무보링 그런 차들도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쌍용차의 내구성, 특히 이 무쏘의 내구성은 알아봐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간단하게 한번 주행을 해봤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올라가면 디젤 엔진들, 특히 다기통 디젤 엔진들은 약간 확 하면서 이제 좀 힘이 딸린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5기통 직렬 이 무쏘 엔진은요, 물론 뭐 얘도 파워풀하게 나가는 건 아니지만 중저음으로 힘있게 치고 나가는 게 장점 중에 하나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최대 토크가 2500rpm에서 22.5의 최대 토크를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밟을 때 좀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이 많이 없는 게 또 특징이라고 사실 합니다. 주행 성능이 중요하다고 하기보다 그냥 이 차량의 감성, 그리고 이 차량이 23만 킬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관리 상태, 이렇게 조용한 엔진 소리는 이 차의 내구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려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정말 추억의 차 시리즈 쌍용의 무쏘를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97년식 602 프레스티지 TDI 모델입니다. 너무 진짜 옛날의 과거로 떠났던 기분이 들어서 너무 재밌고요. 그 다음 리뷰로 코란도를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영상 이걸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180도로 접혀가지고 누울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뒷좌석 역시도 보는 것처럼 다 눕혀져가지고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짐을 실 수도 있고요. 피곤할 때 잠시 쉬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참 좋은 차네요.